근데 정부가 이거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부 잘못이라고 봐요. 전세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재주택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거든요. 정부의 사각지대, 지역주택조합이 대행사를 그럼 차라리 하나 키워가지고 현대건설 규모로 키워라. 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새 아파트를 살려면은 아무래도 뭐 청약 통장을 써서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너무 비쌉니다. 분양가 엄청 비싸고 청약으로 또 당첨되기도 너무 쉽지 않고, 이럴 때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이게 상당히 반값 아파트다 해가지고 인기가 그동안 많았는데, 꼭 지나가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특별 공급. 저런 플랜카드 많이 걸렸었죠. 예. 그다음 아파트 공동구매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성공 사례 탐방. 유튜브도 이런 유튜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많이 보면 한국 서울에서도 동작구요. 동작구. 예,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뭐냐. 곳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지다. 그래서 보면 상도동, 더샵, 베네스트 뭐 쭉 보면 작년에도 특히 많이 입주했어요. 그다음 강주 아파트 공급. 이젠 지역주택조합이 대세다. 눈에 번쩍 띄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게 올 2월 달인데 종작구 지역주택조합 2,002가구 승인됐다. 추진 사례 보면 반값 아파트 뭐 주택조합 많으니까 그럼 서울에도 꽤 많습니다. 꽤 많으니까 저것만 보면 할만하죠. 이렇게 생각들 하신다는 거죠. 예. 근데 또 유튜브 좀 찾아보시면 지주택은 배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지역주택조합도 있습니다. 원수에게 권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자, 우리 지역주택조합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일반 분양 아파트는 뭐냐면 부대, 건축비, 토지비 다 해서 시행사 이익이 들어가고 기타 비용, 토지 금융비가 들어가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싸게 싸다. 그다음에 청약 독장이 필요 없다.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이 없다. 전매 제한이 없다. 재개발 재건축보다 간소하다. 단축도 있어요. 조합 탈 때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가 상승하거나 사업이 진행될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도 뭐 재건축 재개발도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언뜻 봐서는 참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성수동에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유명한 게 있죠. 트리마제. 트리마제 아파트. 네.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죠. 고가 아파트죠. 근데 그 전에 2005년에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2007년에 220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딱 조합이 했는데 토지 93%까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근데 93%딱 스톱이 된 거예요. 그 7%를 사질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2014년에 조합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조합이 해산이 돼요. 그 땅을 두산이 산 사업권을 사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사업이 실패하면 인허가 다 받아서 하면 되죠. 근데 중간에 실패를 하면 그 책임을 주택조합원이 지는 거예요. 개개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그러니까 청약을 받는 아파트는 뭐 분양가. 부담가 나더라도 잘못되면 허구가 책임져야 돼요. 주택보증. 보험에서 책임을 해주고. 그렇죠. 아무리 그 중간에 이제 청약을 받았어요. 공사비가 올랐어요. 뭐 오르지 않죠. 오늘 그대로 그냥 확정되는 받는 거예요. 근데 조합은 달라요. 그럼 재건축 조합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 원수에게 추천한다. 왜냐? 지주택 착공률이 서울은 한 5% 수준이다.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 대비.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해요. 하다가 실제로 착공해서 입주까지 이르는 경우가 케이스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100곳 중 5곳. 정말 적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년에 청원에 올라온 건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서 95%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90%까지 뭐 토지를 다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그런데 일부 악덕지주 이제 뭡니까? 소위 뭐 알박기. 알박기 하는 양반들이 더 내놓으라면서 안 해줘요. 그러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땅값을 더 줘야 되잖아요. 한두 배가 아닙니다. 아니,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95%가 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한데 95% 되기는 강제 수용이 안 돼요. 95%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너무 그래서 어려운데. 지역주택조합법을 개정해서 80% 토지 확보를 하게 해서 강제 수용권을 달라.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3분의 2. 그렇죠. 그 수준을 해달라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아파트 단지잖아요. 근데 지역주택자분 남의 개인 재산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사유재산권 보호 때문에 쉽게 해줄 수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7월에 주택법이 개정됐어요. 토지 조합원 모집 시 토지 사용권의 50% 이상 확보 강화를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조합원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조치인 거죠? 생겼어요. 근데 이 조합원을 보호해도 일반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는 그냥 돈만 내면 돼요. 정해진 계약에 따라서. 확정 분양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조합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나는 조합원이지 내가 조합 대표도 아닌데 왜 이러냐가 아니에요. 권한은 다르겠지만 책임을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반 아파트 분양은 계약 관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해서 건설자가 책임해요. 지주택은 뭐냐면 조합원이 가입해서 조합원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늘어났나? 조합원이 부담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 공사비가 늘어난다? 건설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하고 다르다. 더군다나 재건축, 재개발하고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기주택 하시면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착공을 했어요. 문제 추가 분담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범어동의 한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미납자에게 연 18%라는 연체료를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퇴 소송을 벌였더니 업무 추진비 8,800만 원을 공제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조합이 있고 업무 대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조합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행사 있는 대행사에서 상당 부분 그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게 이제 업무 추진비 농목이죠. 또 어떤 데 보면 이게 작년 기사인데 추가 부담금이 무려 7억이 나왔어요. 7억이면 그러니까 2015년에 첫 조합원 모집 때 초기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에서 한 6억 사이, 전용 84가 6억에서 7억 수준이었어요. 야, 참 괜찮은 가격인데. 근데 이게 최대 7억까지 늘어났다. 그러면은 당시에 그냥 아파트를 샀으면 됐어요. 샀으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새 아파트라는 메리트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 지주택은. 그 리스크를 자기가 테이킹 하겠다고 그러면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리스크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돼지머리 조합원. 돼지머리 조합원이요. 그러니까 위장 조합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하고 보이게. 그다음에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의결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입주 5개월 앞두고 분담금 2억 더 내라. 뭐 아까 7억하고 전출하고 비슷한 거예요. 290억 원을 사기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가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린다는 기사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책임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둔촌주공에서도 재건축조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다. 그래서 주인이니까. 사실은 둔촌주공조합도 시공사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뭐 파산이 되니 많이 했는데 그 피해는 조합장이 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개개인이 다 돌아가는 거죠. 조합장은 사퇴하면 그만이에요. 또 순천 A지역 주택조합은 100억대의 피해가 났어요. 토지 사용 승낙권과 관련해서 허위로 사실을 밝힌 거예요. 절반 땅 15% 확보 못하고 반값 아파트 뭐 이런 얘기했다.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주택의 문제는 뭐냐면 사업기간이 확정이 불가하다. 비용의 확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용도 책임도 조합원이 진다. 그러니까 그걸 또 잘 해가지고 넘어서 만약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으면 지역주택조합이 금지됐겠죠. 근데 또 성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문제. 근데 정부가 이거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부 잘못이라고 봐요. 전세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지역주택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주택법을 그러면 좀 개정을 해서 아예 없애야 될 건 또 이게 들어온 게 스웨덴이 협동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협동조합주택. 릭스비겐이라고 1634개 주택조합과 50만 명의 입주자를 보유한 스웨덴 최대 주택협동조합이에요. 이게 벌써 한 100년 이상 됐어요. 이런 데는 딱 여기 가입해서 회원 비용 내고 이러면 결국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비를 받아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비를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고. 릭스비겐이 뭐냐면 건설사, 우리로 치면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인데 조합원으로 운영되는 현대건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익 마진 이건 최소하고 거의 없는 거죠. 없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싸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100년 이상 역사가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게 여기도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대개 유럽의 경우 스웨덴 뭐 이런 나라 가면 대개 이런 주택 조합이 있어요. 주택 조합이라는 게 그래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의 주택을 갖게 해주자. 그런 게 바로 협동조합 주택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주택으로 바뀌면서 뭔가 좀 변질이 되면서 좀 그다음에 또 보면 스위스 주택협동조합도 정부 지원 속에 성장을 해요. 왜냐? 싸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입장에서 저희도 진짜 그러네요. 이걸 뭐 그냥 억지로 막 분양가를 낮춰라 할 이유가 없이 그냥 지원해주고 저렇게 협동조합을 좀 잘 키워주면 되는데, 알아서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주택조합이 대행사를 그럼 차라리 하나 키워가지고 현대건설 규모로 키워라. 그럼 걔네들도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해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도 지주택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부의 사각지대예요. 그럼 지주택도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공택지를 지주택에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돼요. 그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공공주택 택지, 그다음에 정부 시유지. 원래 스웨덴 같은 경우 시유지를 다 이 협동조합 주택한테 우선 공급해요. 그래서 그 대신 싸게 공급해라. 그렇죠. 협동조합 주택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뭐 보려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면 되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도 왜 이걸 방치를 했을까요? 윤 정부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은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무원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뭐 좀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금 더 한번 이런 좀 다양한 주택 공급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방식이니까 지금 뭐 매번 이렇게 뭐 도심에 전세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세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결국은 뭐 내 집 마련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